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건축기사 실기 제4회 해설을 할 텐데요. 자, 4회 여러분들 이게 2020년에는 좀 독특한 해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이면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엔데믹이 다 와서 2024년 이후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실 텐데, 2020년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초부터 코로나 비드가 완전히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기본적으로 1회, 2회 시험에 아예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보고 완전히 뭐 기사시험, 근데 이게 그냥 자격증, 취업을 위한 자격증 뿐만이 아니라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 자격증을 안 따면 졸업 자체가 안 됩니다. 막 졸업 요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사시험이 시행이 안 되면 뭐 굉장히 곤란하고 뭐 사람이 모일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2020년에는 부득이하게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5번이 시행이 됐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건축기사는 1년에 3회 시행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구제를 위해서 1, 2, 3, 4, 5까지, 그래서 지금 4회도 있고요, 이 다음에 5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제4회 건축기사 실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간단하죠?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준공하니까 빌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이 트랜스퍼죠. 그러니까 BT 시작하고 뒤쪽에 정부의 시설 임대를 통해 임대니까 리스죠. 그래서 그게 각각의 준공이 빌드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트랜스퍼고 임대가 리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BTL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갑니다. 컨트롤 공사의 유리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파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내용인데요.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주 얇은 유리, 뭐 이렇게 망치로 살짝 쳐도 그냥 간단하게 깨지는 그런 유리가 아니죠.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무지하게 두꺼운 유리, 막 두께가 거의 뭐 한 20mm 넘게 돼요. 20mm, 30mm 정도 되는, 그냥 여러분들 주먹이나 뭐 망치 같은 걸로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아예 파손이 안 돼요. 근데 열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는 거죠. 열 축적이 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사광선을 받아요. 여름철에 직사광선을 유리가 다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열 축적이 크게 되면 이 유리공사시 발생하는 국부적 결함, 예를 들어서 유리공사를 만들 때 뭐가 살짝 아주 실금이 크랙이 살짝 갔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온도 응력이 거기에 집중돼서 유리가 파손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열파손이에요. 그래서 열파손이라는 게 누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게 아니라 열 온도 응력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미세한 틈이나 이런 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균열이 나서 파손이 되는 거, 열파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요거는 그래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 갑니다. 합성 데크 플레이트 구조에서 사용되는 시어 커넥터의 역할,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체잖아요. 그러니까 철골포 밑에 있는 보와 콘크리트 바닥판을 일체화시키고 전단력을 전달을 한다. 그림이 간단하죠. 철골보는 H형광 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콘크리트와 철골보의 사이에 들어가는 요 녹색의 부재, 요게 전단 연결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요. 콘크리트 되겠고, 요게 바로 전단 연결재. 그게 철골보와 콘크리트 바닥판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일체화시킨과 동시에 여기 있는 전단력을 이쪽으로 전달시키는 역할. 그래서 전단 연결재 해서 시어 커넥터,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갑니다. 다음에 공사관리 계약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설 관리인데 이게 보수만을 위해서 하느냐, 리스크를 감당을 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발주자의 대행이지만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요, 약정된 보수를 받고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중요해요. 책임을 이게는 안 지고 리스크는 책임을 집니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래서 책임을 지면 리스크가 들어가는 거고, 책임을 안 지면 forfeit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5번은 그림 문제죠. 이것도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철골공사의 주각부 공법은 고정주각, 핀주각, 매립형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에서 알맞은 공법을 쓰시오. 이거는 처음에 건 이게 그라우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핀 주각에는 반드시 그라우팅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약간 돌아가요.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단, 핀을 얘기하는 거죠. 핀 주각.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볼트가 밖에는 있지만 앵커 볼트로 아예 고정이 돼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고정. 그리고 뒤쪽에는 그 앵커 볼트가 밖에 너트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콘크리트에 매립이 돼 있어. 그게 매립형이죠. 그림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6번 지하연속배 어슬러리월 공법에서 안정액, 벤토나이트 이수액을 얘기하는 거죠. 안정액의 역할 세 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굴착 벽면의 붕괴 방지지만 지하수 유입도 차단합니다. 차수 역할도 해요. 그리고 굴착부의 마찰 저항 감소까지 세 가지.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을 골라라. 1번입니다. 굴착 벽면의 붕괴 방지. 7번 집안조사 시 실시하는 보어링의 종류 세 가지. 요거는 네 가지가 있죠. 회전식, 충격식, 수세식, 오거식. 요거는요 그냥 이렇게 여기는 종류만 물어봤지만 이거를 설명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하라도 나오지만 아예 문장이 주어지고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회전할 때는 요거는 회전만 나오고요. 회전은 회전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오거는 회전 플러스 오거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거가 나와야 오거고요. 여기는 오거가 안 나오고 회전만 나오면 회전이 되는 거고, 충격은 충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수세식은 물의 압력, 이게 나와요. 물을 쫙 분사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 숫자죠. 수세식은 물이라는 게 꼭 나오고, 충격은 충격, 회전은 오거가 없이 회전만, 그리고 오거는 회전하고 오거하고 같이 나온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확실하게 생각나는 거 세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8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의 이음 방법 세 가지. 이음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침, 용접, 가스 압접, 그리고 기계적. 넷 중에 기억나는 거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되겠죠. 9번 갑니다.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섬유의 종류 세 가지. 이거는 섬유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죠. 유리 섬유. 근데 이거는 네 가지도 없어요. 무조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리 섬유, 합성 섬유, 강섬유. 그래서 유리는 유리질을 가지고 있는 섬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성 섬유는 일반적으로 이 치어리더들이 흔드는 기본적으로 모프라기 같은 플라스틱 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강섬유는 스틸입니다. 스틸을 네크플레이트처럼 곱게 접은 거죠. 그게 강섬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10번 조족조에서 블록 벽체의 습기 침투 원인 네 가지. 요 습기 침투가 블록 벽체에 습기가 침투를 하게 되면 결국엔 백화 현상이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재료 자체의 방수성 불량, 그리고 줄눈의 불완전 시공, 빗물 마기의 불완전 시공, 그리고 계구부 창호제의 접합부 시공 불량. 그러니까 시공이 굉장히 많아요. 불완전 시공, 시공 불량. 이건 뭐 불완전 시공이나 시공 불량이나 같은 얘기죠. 그리고 재료 자체의 방수성 불량까지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 철골부재의 용접 접합부에서 인장부재가 열 영향을 받아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호 형태의 못따기 하는 거, 이거 바로 스캘럽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스캘럽.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원래 실제 이게 H형강 기둥이죠. H형강 봅니다. 근데 여기를 용접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여기는 플랜지고 여기는 외부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따내버립니다. 원호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약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호 형태의 못따기를 하는 거죠. 이걸 떼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 스캘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용어를 스캘럽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놓은 거죠.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나오는 거죠. 12번 갑니다. 철골공사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용접 방법의 용어를 기술하시오. 1번 보시면 한쪽 또는 양쪽 부재 끝에 용접이 양호하게 될 수 있도록 끝단면을 비스듬하게 절단하면서 개선이 나오죠. 개선이 요게 영어로 하게 되면 그루브가 됩니다. 그루브가 바로 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댄 용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맞댄 용접, 근데 그게 2016년 이후로 전부 그루브 용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댄 용접으로 해도 정답으로는 간주가 되겠지만 그루브 용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죠. 두 부재를 일정한 각도로 하는 거.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판지를 겹치거나 T자형, 십자형으로 교차부를 삼각형. 이 삼각형이 중요한 게 필린 용접이죠. 역시 옛날에는 모살 용접으로 많이 얘기했지만 필린 용접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루브 용접, 필린 용접이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